안녕하세요, 여러분.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이야기에 대해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어쩌면 가장 끔찍한 악몽 속에서나 나올 법한 상황이 현실에서 벌어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란 정말 쉽지 않을 겁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잠시 후면 여러분의 영혼을 뒤흔들 충격적인 이야기가 펼쳐질 겁니다. 오늘의 이야기에 들어가기 전에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누르고 댓글에 하트를 남기고 이 채널에 처음 오셨다면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말아주세요. 오늘 이야기는 2022년 우한에서 실제로 벌어진 일입니다. 평소처럼 친자 확인 의뢰인을 맞이하던 친용은 다가가기 힘든 분위기의 남성을 마주했습니다. 그의 얼굴은 보기만 해도 불쾌했고 짙은 눈썹과 칼날처럼 날카로운 눈빛이 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투박한 콧대와 얼굴에 깊게 새겨진 긴 흉터는 그의 외모를 더욱 섬뜩하게 만들었죠. 그 흉터는 너무나 선명해서 친용이 아무리 전문가다운 태도를 유지하려 해도 무의식적으로 몇 번이나 자세히 보게 만들었습니다. 흐릿한 자국은 칼이나 날카로운 물체에 의해 생긴 상처와는 달라 그 상처의 진짜 원인에 대해 친용은 궁금증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남자는 갑자기 주머니에서 작은 비닐봉투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연한 노란색 머리카락 몇 가닥이 들어있었죠. 앞서 짧은 전화통화에서 그는 아이의 외모가 자신과 너무나 달라 혈연 관계에 대해 계속 의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친용은 이 머리카락 봉투를 보며 그것이 아이의 샘플이라고 확신했습니다. 뭉치를 꽉 쥐고 있는 그의 굳건해 보이는 손이 떨리는 것을 보니 그가 얼마나 큰 압박감을 느끼고 있는지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이미 가을로 접어들어 쌀쌀한 기운이 감돌았지만 그 남자의 이마에서는 대화하는 내내 땀이 계속 흘러내렸습니다. 이 머리카락 샘플이 사용 가능한 양임을 확인한 친용은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를 표했습니다. 남자는 살짝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고 긴장감이 조금이나마 풀린 듯 보였습니다. 그를 기다리게 하지 않고 친용은 즉시 현장에서 직접 혈액 샘플을 채취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내민 팔을 본 순간 친용은 살짝 눈살을 찌푸리며 놀랐습니다. 그 팔은 얼굴과 마찬가지로 흉터로 가득했습니다. 오래된 상처들은 마치 알 수 없는 이야기를 들려주는 듯했죠. 친용의 마음속에는 여러 의문이 솟구쳤지만 지금 직접적으로 묻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혈액 샘플은 신속하게 채취되었습니다. 모든 절차를 마친 후 친용은 남자와 함께 필요한 서류 작업을 마무리했습니다. 그 과정 내내 그는 결과의 정확성에 대해 혹시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은 없는지에 대해 끊임없이 질문했고 그의 눈빛에는 불안감과 걱정이 역력했습니다. 친용은 비슷한 경우를 많이 겪어왔기에 이러한 의심은 충분히 이해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부드럽게 남자를 안심시킨 후 자신의 업무로 돌아갔습니다. 특별 요청에 따라 친용은 긴급 유전자 감정을 진행했습니다. 몇 시간 후 최종 결과가 나왔습니다. 아이는 그의 친자식이 아니었습니다. 남자는 결과지를 손에 꽉 움켜쥐었고 손가락은 종이를 깊이 파고들어 두꺼운 서류 뭉치가 변형될 정도로 세게 움켜쥐었습니다. 잠시 후 그는 고개를 들었는데 얼굴에는 상실감이 역력했고 입꼬리가 미세하게 계속 떨렸으며 더듬거리며 결과의 정확성에 대해 물었습니다. 정확도가 99.99%라는 확답을 듣자 그의 눈은 텅 비어 있었지만 이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듯했습니다. 그는 유전자 변이 가능성에 대해 묻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변이의 경우 센터에서 대조 검사를 위해 산모의 추가 샘플을 요청할 것이라는 설명을 듣자 다시 절망감이 밀려왔습니다. 마치 희미한 희망의 빛이 스쳐 지나간 순간처럼 남자는 갑자기 병원에서 혼동이 있었을 가능성에 대해 물었고 그의 눈은 갈망으로 빛났습니다. 친용이 그 가능성은 극히 낮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조심스럽게 답하자 그는 마지막 구명줄을 잡은 듯했습니다. 친용은 더 확인하고 싶다면 아내의 머리카락 샘플을 가져와 검사할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남자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고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친용은 그가 다시 돌아올 것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처럼 의심이 마음 깊이 파고들면 마지막 답을 찾기 전까지는 절대 멈추지 않을 테니까요. 하지만 친용은 그 남자와 다음으로 만날 때 그 불행한 남자의 사랑에 대한 뒤틀리고 기이한 진실이 서서히 드러날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 남자의 이름은 량청이었습니다. 며칠 후 그는 센터로 돌아왔는데 이번에는 아내의 머리카락 샘플이 담긴 작은 주머니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긴급 감정 결과는 빠르게 나왔고 아이가 아내의 친자식임을 증명했습니다. 눈앞에 명확한 결과가 나타나자 량청은 보이지 않는 손이 강하게 내리치는 듯한 충격을 받아 완전히 멍해졌습니다. 부정할 수 없는 진실, 그는 배신당했습니다. 그 감정은 순식간에 그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그를 고통과 절망의 심연으로 떨어뜨렸습니다. 그는 대기실 소파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쥐었고 억제할 수 없는 흐느낌이 터져나왔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가장 소중한 장난감을 잃어버린 아이처럼 나약하고 막막하며 절망적이었습니다. 한참 후에야 울음소리가 잦아들었지만 그는 여전히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고 넋이 나간 사람처럼 멍한 눈으로 방 한구석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친용은 마음이 움직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다가가 몇 마디 위로를 건넸지만 친용이 예상치 못했던 것은 량청이 갑자기 그의 손을 덥석 잡았다는 것입니다. 그의 눈은 고통으로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절망이 뒤섞인 흐느끼는 목소리는 친용을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그는 친용에게 제발 도와달라고, 아내가 어떻게 그리 잔인하게 자신을 속일 수 있었는지 설명해달라고 애원했습니다. 만약 답을 얻지 못한다면 자신은 완전히 무너질 것이라고 말했죠. 사람은 한계에 다다르면 억눌린 감정들을 쏟아내려 하는 법이고 지금의 량청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은 친척이나 친한 친구도 아니었고 더욱이 낯선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진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절대 비판하지 않을 한 사람, 즉 사건의 결과와 모순된 세부 사항을 잘 알고 있는 친용이 우연히 량청이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시계를 본 친용은 퇴근 시간이 다 되었음을 알았습니다. 아무래도 오늘은 야근을 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절망의 벼랑 끝에 선 사람을 그냥 돌려보낼 수 없어 그는 작게 한숨을 쉬고는 접수 직원에게 몇 마디 당부를 한 뒤 사무실 문을 닫았습니다. 옆에 앉은 친용은 진지하고 인내심 있는 태도로 눈앞의 남자가 털어놓는 모든 이야기와 고백을 주의 깊게 들었습니다. 량청은 외딴 시골 마을의 농가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어린 시절은 흙냄새와 끝없이 펼쳐진 들판에서의 소박한 삶과 함께했습니다. 중학교를 졸업한 후 그는 더 이상 공부하지 않고 아버지인 량 노인을 따라 목공일을 배우기로 결심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량청이 성인이 되자 부모님은 그의 혼사를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그가 빨리 가정을 꾸리고 몇 명의 자녀를 낳아 대를 잇고 마을 사람들의 평범한 삶을 유지하기를 바랐습니다. 그러나 량 노인의 겉보기에는 해롭지 않은 취미, 즉 개를 키우는 열정 때문에 량청의 삶이 완전히 다른 길로 접어들게 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량 노인은 그 지역에서 이름난 목수였습니다. 목공일로 버는 수입이 높은 편은 아니었지만 농사일에 비하면 가족에게 더 안정적인 삶을 제공했습니다. 주목할 만한 점은 목공일 외에도 량 노인은 개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유명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많은 반려견을 키웠고 그들을 돌보는데 돈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다른 가족들처럼 자식을 더 낳는 대신 그는 모든 시간과 돈을 개들을 키우는 데 집중하기 위해 아이를 더 낳지 않았을 정도였죠. 마을 사람들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생각했고 량 노인의 생활 방식에 대한 비난의 말도 적지 않았지만 그는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모든 비판은 그에게 한낱 스쳐가는 바람과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옆 동네 부유한 가족과의 운명적인 만남이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호화로운 빌라의 주인인 그 가족은 내부 수리가 필요했고 실력 좋은 목수를 찾고 있었습니다. 소개를 통해 량 노인은 그곳에서 일하도록 초청받았습니다. 이 빌라는 량 노인이 이제껏 보아온 어떤 곳과도 달랐습니다.
그곳에는 희귀한 품종의 대형 견부리가 있었습니다. 마당에 들어서는 순간 그의 눈이 휘둥그레졌고 모든 피로가 녹아내리는 듯 했습니다. 빌라 안의 개들은 전혀 낯설어하지 않았고 오히려 불과 몇 분 만에 오랜 친구를 다시 만난 것처럼 그에게 찰싹 달라붙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빌라 주인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작업이 끝날 무렵 주인은 량 노인에게 개에 대해 이야기하기 위해 하룻밤 더 머물러 달라고 제안했습니다. 량 노인에게 그 제안은 값으로 매길 수 없는 선물과 같았기에 그는 신이 나서 기꺼이 머물렀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이야기가 죽이 잘 맞았습니다. 량 노인은 본능적이고 순수한 사랑으로 개를 키웠을 뿐 깊은 지식은 없었습니다. 반대로 빌라 주인은 개에 대해 매우 박식했으며 유창하게 이야기하고 폭넓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 량 노인을 존경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그는 자신이 여러 개의 대형 개농장을 소유하고 있지만 열정과 인내심을 가진 사람이 부족하다고 털어놓았습니다. 그의 제안은 량 노인에게 자신의 밑에서 일해달라는 것이었고 너무나 매력적인 급여 때문에 거절하기 힘든 제안이었습니다. 그리하여 량 노인은 가족에게 작별을 고하고 자신이 사랑하는 개들과 함께 살기 위해 개농장으로 이사했습니다. 량청의 삶 또한 그때부터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젊은 청년은 점차 개 애호가들의 세계로 발을 들였고 놀라움 가득한 새로운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개 농장에서 일하기 시작하면서 량청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량 노인처럼 개들에게 특별한 열정은 없었지만 그는 생계를 위한 방법으로 불평이나 혐오감 없이 꾸준히 일했습니다. 그러나 불행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 번의 실수로 그는 실수로 사나운 개를 건드렸고 그 개는 즉시 달려들어 공격했습니다. 그의 몸에 남은 상처는 깊은 흉터뿐만 아니라 이 일의 위험성에 대한 지울 수 없는 트라우마가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내면에 두려움이 커지기 시작했고 량청은 더 이상 개 사육일을 하고 싶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떠나려는 의도는 아버지의 맹렬한 반대에 부딪혔고 끝없는 논쟁으로 이어졌습니다. 결국 한동안의 실랑이 끝에 그는 어쩔 수 없이 일을 계속하기로 했습니다. 량청의 마음속에는 오래된 상처가 가시지 않고 그 위험한 삶에서 벗어나고 싶은 소망은 결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량청의 이야기를 듣고서야 친용은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그의 얼굴과 손에 가득한 흉터들이 평범한 사고로 인한 것이 아니라 사나운 개들이 남긴 상처였다는 것을요. 량청의 눈에는 말할 수 없는 쓰라림이 서려 있었고 마치 모든 상처가 그가 애써 묻어두려 했던 고통스러운 기억인 듯했습니다. 친용은 골똘히 생각에 잠겼지만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량청은 계속해서 이야기를 이어나갔고 그의 목소리는 한층 가라앉았습니다. 바로 그때 그의 아내가 나타났다고 말했죠. 그 여자의 이름은 위위였습니다. 량청의 현재 아내인 위위는 청초한 아름다움을 지닌 젊은 여인이었습니다. 크고 맑은 눈과 하얀 피부가 돋보였죠. 처음 만났을 때 그녀는 개 농장 근처 작은 미용실에서 일하는 직원에 불과했습니다. 량청은 머리를 단정하게 자를 때마다 그 미용실에 들르곤 했습니다. 처음에는 서로 몇 마디 인사를 주고받을 뿐이었지만 점차 대화는 더욱 친밀해졌습니다. 모든 것이 그가 개에게 물린 후 완전히 변했습니다. 위위는 주저없이 그를 병원으로 데려갔고 그가 회복될 때까지 상처를 돌봐주었습니다. 그녀의 다정함과 관심은 량청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자신의 마음을 고백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그들의 격차는 너무나 컸으니까요. 30세 가까이 되어 여러 번의 선을 모두 실패한 남자와 아직 20세도 되지 않은 젊고 아름답고 수많은 남자가 쫓아다니는 여자. 자신의 못생긴 외모와 내세울 것 없는 직업을 생각할수록 량청은 더욱더 자신감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사랑은 원래 상식대로 흐르지 않는 법입니다. 오랜 시간 함께한 후 위위가 먼저 자신의 마음을 고백했고 량청은 놀라움과 행복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두 사람이 공식적으로 연인이 되었을 때
량청은 그런 행운이 자신에게 찾아올 줄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그의 직업을 비난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기꺼이 곁에서 그를 돕고 함께 개들을 돌보았습니다. 그녀의 열정적인 모습은 그의 가족, 특히 량 노인에게 깊은 감사함을 느끼게 했습니다. 량청의 부모님은 위위처럼 젊은 여자가 순간적인 충동으로 아들을 사랑하는 것일까봐 걱정했고, 시간이 지체되면 무슨 일이 생길까봐 두 사람에게 결혼을 서두르도록 재촉했습니다. 위위는 동의했지만 한 가지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바로 자신만의 집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죠. 좋은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량청의 부모님은 수년간 모아둔 돈을 모두 쏟아부어 젊은 부부를 위한 새 아파트를 샀습니다. 그들은 집을 찾아다녔고 마침내 적합한 곳을 골랐습니다. 몇 달 후 량청은 공식적으로 위위를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작은 가족에게 완전한 기쁨이 넘쳐났지만 행복의 절정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새로 산 아파트는 개농장에서 꽤 먼 거리에 있어 량청의 출퇴근을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매일 그는 가장 가까운 버스 정류장까지 가는 데만 30분이 넘는 길을 걸어야 했습니다. 더 편리하게 가려면 택시를 타야 했고, 이는 만만치 않은 비용을 들게 하여 그를 더욱 지치게 했습니다. 개농장의 환경은 임신 중인 위위에게 좋지 않았기에 그녀가 농장으로 이사 오는 것도 불가능했습니다. 결국 량청은 전기자전거를 사기로 했고 매일 집과 개농장 사이를 거의 1시간 동안 왕복해야 했습니다. 여름에는 그나마 괜찮았지만 겨울이 되면 매서운 칼바람이 불어와 매번 출퇴근이 고통스러웠습니다. 가끔은 전기자전거 배터리가 길 한복판에서 방전되어 량청은 얼어붙을 듯한 추위 속에서 충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렇게 길고 긴 밤들은 기진맥진할 정도로 피로하게 흘러갔습니다. 남편이 그렇게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고 위위는 그에게 아예 개농장에서 살고 일주일에 한 번만 집에 오라고 제안했습니다. 어쨌든 자신은 외롭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죠. 그녀에게는 귀엽고 통통한 골든 리트리버인 다바이가 친구로 있었으니까요. 량청은 조금 아쉬웠지만 이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매일 떨어져 지내는 것이 오히려 서로의 애정을 돈독히 하고 관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줄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렇게 그때부터 두 사람은 몸은 떨어져 있어도 마음은 늘 가까이 있는 듯 집과 농장 사이의 관계를 꾸준히 유지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위위가 임신했고 온 가족은 기쁨으로 가득 찼습니다. 량청은 급히 한 달 휴가를 내어 아내 곁에서 그녀를 돌보며 점차 형성되어가는 작은 가정을 위해 온 마음과 뜻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예상치 못했습니다. 바로 이때부터 의심과 파국의 싹이 서서히 나타나 평온해 보였던 결혼 생활에 조금씩 스며들기 시작했다는 것을요. 위위와 량청이 따로 살기 시작한 이후 두 사람 사이에는 아무런 이상한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위위는 이전처럼 생활했고 어떤 변화도 다른 남자와의 연락 흔적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아무런 파장 없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 했습니다. 첫 딸이 태어나고 나서야 량청의 마음속에 의심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는 그와 전혀 닮지 않았고 심지어 위위와도 닮은 점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자식이 부모의 특징을 물려받고 딸은 아버지를, 아들은 어머니를 닮는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 아이는 둘 중 어느 누구의 특징도 물려받지 않은 듯 했습니다. 너무나도 명확한 그 차이점들은 량청의 마음을 도저히 놓을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의심은 그의 안에서 점점 커져갔고 더 이상 억누를 수 없게 되자 량청은 진실을 찾기 위해 친용의 감정센터를 찾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이야기를 하는 내내 량청은 여러 번 울음을 터뜨렸고 목소리는 흐느낌 속에 끊겼습니다. 그는 자신과 부모님이 그의 행복을 위해 모든 힘과 재산을 쏟아부었는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부부가 살고 있는 아파트는 부모님이 평생 모은 돈을 거의 전부 썼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 집이 위위 단독 명의로 되어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 말을 듣자 신용은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양청의 온 가족의 땀과 노력으로 마련한 집인데
왜 그의 이름으로 되어 있지 않은 것일까요? 알고 보니 그것은 위위가 결혼에 동의하기 전에 내건 조건이었습니다. 만약 그 집이 자신만의 소유가 아니라면 그녀는 결혼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위위를 너무 사랑한 나머지 량청은 이 모든 사실을 감추고 부모님께 한마디 말도 없이 스스로 결정했던 것입니다. 이제 와서 돌이켜보니 그의 마음은 후회와 고통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러한 생각들이 바로 그가 친용을 찾아온 이유였습니다. 그는 모든 진실을 밝히고 상대방을 명확히 밝혀내며 이혼을 준비하기 위한 충분한 증거를 모아줄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는 사랑도 돈도 모두 잃을 것이고 연로하고 허약한 부모님은 이 큰 충격 앞에서 무너질 것이 분명했습니다. 두 사람은 앉아서 모든 측면을 분석했습니다. 량청이 제공한 세부 정보들을 통해 그들은 사건이 두 사람이 떨어져 살았던 약 4개월 동안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위위는 매일 량청에게 영상통화를 걸었고 때로는 하루에 3-4번씩 걸기도 했습니다. 화면 너머로 량청은 아무런 이상한 점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주로 집에서 지내거나 그녀가 여전히 아끼는 개 다바이와 함께 주택가 주변을 돌아다녔습니다. 가끔은 산책을 나가곤 했지만 대부분은 그저 개를 데리고 동네를 산책하는 정도였습니다. 개를 산책시키는 것 외에 위위에게는 한 가지 유일한 취미가 있었는데 그것은 주택가 안의 작은 가게에서 마작을 두는 것이었습니다. 그곳은 그녀가 다른 이성과 접촉할 수 있는 유일한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량청은 그녀가 마작 이야기를 할 때 눈빛이 미묘하게 달랐던 것을 기억하고 의심을 품었습니다. 친용 또한 겉보기에는 해롭지 않은 카드 게임을 통해 은밀한 관계가 형성되는 비슷한 경우를 많이 접했었습니다. 게임에 너무 몰두한 여성들이 누군가와 점점 더 친밀해지다가 결국 아는 사이에서 내연관계로 발전하는 경우였죠. 두 사람 모두 위위와 바람을 피운 상대가 그녀와 함께 카드게임을 한 사람들 중 한 명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믿었습니다. 바로 다음 날 량청은 돌아가 위위와 함께 마작을 하던 사람들, 특히 그녀에게 돈을 빌려주었던 사람들을 조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반달 후 량청은 5개의 머리카락 샘플을 가지고 센터로 돌아왔습니다. 모두 위위와 함께 마작 게임에 자주 참여했던 남자들의 것이었습니다. 이번에는 그와 친용 모두 마침내 자신들의 가정을 파괴한 자가 누구인지 밝혀낼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다시 한번 그들을 막다른 골목에 다다르게 만들었습니다. 5개의 샘플 모두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량청은 의자에 멍하니 앉아 있었고 그의 마음은 절망으로 가득 찼습니다. 친용 또한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가장 의심스러운 용의자들은 모두 배제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아이의 아버지는 도대체 누구란 말인가요? 갑자기 친용의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번뜩였습니다. 위위는 마작을 하는 사람들과만 접촉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매일 저녁 다바이와 함께 산책을 나갔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용의자가 위위가 자주 만나는 개 산책 그룹 안에 있을 가능성은 없을까요? 그 아이디어는 마치 새로운 길을 열어주는 듯 했습니다. 량청은 즉시 동의했습니다. 매일 저녁 식사 후 위위는 여전히 다바이를 데리고 근처 공원으로 나갔습니다. 마작을 하지 않을 때는 개를 데리고 인공호수 주변으로 가곤 했죠. 같은 개를 산책시키는 사람들과 친해지는 것은 너무나 쉬운 일이었습니다. 량청은 몰래 개 산책 그룹의 모든 사람을 주시했습니다. 그는 그들과 어울리며 위위가 누군가와 접촉한 적이 있는지 알아보려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결과는 두 사람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그룹 사람들의 말에 따르면 위위는 그들의 활동에 참여한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다바이를 개 전용 구역으로 데려가지도 않았고 누구와도 대화한 적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가 여러 번 나타나는 것을 보았지만 그녀는 항상 혼자 걸었고 거의 멈추거나 누구와도 대화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을 듣자 친용은 경악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개를 사랑하고 산책시키는 사람이 같은 취미를 가진 사람들을 피한다는 것은 전혀 이치에 맞지 않았습니다. 위위가 계속해서 호수 주변을 혼자 배회하는 것은
뭔가를 숨기려 애쓰는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양청 또한 그 불합리함을 느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위위를 더욱 면밀히 감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에는 그녀가 숨기고 있는 비밀을 찾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두 사람이 떨어져 살았던 몇 달 동안 위위는 수없이 많은 사람을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긴 시간 동안 더 구체적인 단서가 없다면 그들의 결혼 생활에 끼어든 사람이 누구인지 도저히 특정할 수 없었습니다. 이때 량청의 손에는 단순한 감정 결과만 있을 뿐 그것은 법적 효력이 없어 위위가 배신했다는 증거로 법정에 제출할 수 없었습니다. 법정에서 아내와 맞서야 하는 어려운 상황을 생각하니 량청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부모님이 두 부부를 위해 모든 저축을 쏟아부어 마련한 그 집은 더 이상 그의 가족의 소유가 아닐 것이었습니다. 량청에게 재산 손실은 그다지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지만 만약 이 사실이 드러나 연로한 부모님이 그 큰 충격을 감당하지 못하면 그들의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심지어 끔찍한 일이 발생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 생각은 그의 마음속에 분노를 불러일으켰고 그는 분노와 무력감으로 가득 찬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무실에 웅크리고 앉아 담배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매캐한 연기 냄새가 공간을 맴돌며 그의 우울한 심정을 휘감는 듯 했습니다. 담배는 계속 타들어갔고 한 갑이 끝나면 또 한 갑을 피웠습니다. 채 30분도 되지 않아 양청은 담배 한 갑을 다 피웠지만 마음속 울분은 여전히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그는 벌떡 일어섰습니다. 그의 눈은 막 불타오르려는 불꽃처럼 충혈되어 있었고 온몸이 과도하게 압축된 용수철처럼 팽팽하게 굳어졌습니다. 흉터투성이 얼굴은 경련을 일으키며 그의 마음을 휩싸는 분노에 따라 얼굴 근육 하나하나가 꿈틀거렸습니다. 마치 어떤 결심이 선 듯 그는 모든 것을 침묵 속에 흘려보낼 수 없다고 느꼈습니다. 그 감정은 그를 불태우고 세포 하나하나를 찢어 발기는 듯 했습니다. 즉시 행동하라고 재촉하는 감정이었죠. 이때 량청은 위위를 직접 마주하고 그녀의 모든 거짓말을 짓밟고 진실을 말하도록 강요하고 싶을 뿐이었습니다. 그는 그녀를 궁지로 몰아넣어 그들의 결혼 생활을 파괴한 자를 밝혀내게 할 생각했습니다. 오직 그 상대방의 신원만 알면 그는 그 어떤 방법이든 써서라도 그에게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었습니다. 감정이 안정되자 량청은 굳은 결의에 찬 모습으로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마치 승리를 확신하는 듯 빠르고 단호해졌습니다. 그의 뒷모습이 사라지는 것을 보며 친용은 계속해서 생각에 잠겼습니다. 량청에 관한 모든 것이 너무나 기이했습니다. 그의 모순된 반응들은 친용에게 의문을 품게 만들었고 마치 그 분노의 껍질 뒤에 훨씬 더 복잡한 무언가가 있는 듯했습니다. 그는 이것이 정말로 배신당한 남편이 상대방을 찾으려는 이야기일까? 아니면 량청에게 더 깊고 다른 목적이 있는 것일까?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그때 친용은 량청과의 다음 만남이 자신의 삶과 인간에 대한 모든 관점을 완전히 뒤흔들 엄청난 충격이 될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모든 것은 량청의 짧은 전화 한 통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들뜬 기색과 활기로 가득했습니다. 전화 통화 후 1시간 만에 량청은 사무실에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그의 모습은 친용을 놀라지 않을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량청이 들어서자 그의 얼굴은 퉁퉁 부어 있었고 곳곳에는 멍이 들어 있었으며 왼쪽 눈은 큰 검푸른 멍으로 변해 있었고 입가에는 마르지 않은 피가 살짝 묻어 있었습니다. 그는 방금 격렬한 싸움을 겪은 것이 분명했습니다. 친용은 서둘러 다가가 응급처치를 해주려 했지만 량청은 즉시 피가 묻어있는 머리카락 한 뭉치를 손수건에 싸서 그에게 내밀었습니다. 언뜻 보기에도 친용은 뿌리 부분이 그대로 남아있을 정도로 세게 뽑힌 머리카락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었습니다. 수십 가닥의 머리카락이 서로 단단히 엉켜 있었는데 이 남자의 긴장감과 결의를 보여주는 생생한 증거 같았습니다. 믿기 어렵게도 량청은 이것이 자신이 이전에 의심했던 택배기사의 머리카락이라고 즉시 확인해 주었습니다. 이 충돌은 정면 대결이 아니었습니다.
대신 량청은 이 머리카락 샘플을 얻기 위해 교묘하게 싸움을 유도했던 것입니다. 친용은 무력하게 고개를 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량청이 진실을 찾기 위해 불균형한 싸움에 뛰어들어 쉽게 아물지 않을 상처를 입는 것까지 포함하여 어떤 일이라도 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량청은 분명히 이 대결에 큰 대가를 치렀지만 그의 눈에는 기이한 만족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이제 손에 증거물을 쥐고 있는 그는 마치 전쟁에서 전리품을 얻은 전사처럼 보였습니다. 친용은 기다림을 길게 하고 싶지 않았던 터라 즉시 머리카락 샘플을 실험실로 가져갔습니다. 결과가 나오는 것을 기다리는 동안 량청은 단 한순간도 실험실 문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긴장감이 역력했습니다. 그 표정은 친용에게 분만실 밖에서 아이의 탄생을 초조하게 기다리는 아버지들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그 느낌은 친용으로 하여금 며칠 전 두 사람의 대화를 문득 떠올리게 했습니다. 그는 량청이 뭔가 매우 중요한 것, 즉 보통의 이해를 넘어선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직감을 떨쳐버릴 수 없었습니다. 량청은 택배기사가 아이의 아버지임을 확인하고 싶어 하는 듯 보였지만 그의 눈 속 깊은 곳에는 뭔가 잃지 않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진용에게는 최종 결과가 량청이 기대하는 바와 다를 것이라는 기이한 직감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예상대로 검사 결과는 택배기사가 아이의 친아버지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소식은 량청의 마음에 강한 타격이었습니다. 그는 멍하니 선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멍든 얼굴에는 실망감 외에 완전히 다른 감정이 있었습니다. 분노나 무력감이 아닌 바로 두려움이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명백한 공포가 서려 있었고 마치 그가 방금 가든 것이 사형 선고나 그가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끔찍한 진실인 듯 했습니다. 그 표정은 친용에게 개인적인 경험, 즉 그가 처음으로 혼자 공포 영화 주온을 다 보고 났을 때의 표정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그것은 마음속 깊이 스며드는 깊은 공포, 소리조차 낼 수 없을 정도로 떨리는 것이었습니다. 침묵이 방을 감쌌고 너무나 무거워 친용조차 감히 깨뜨릴 수 없었습니다. 그는 책상에 앉아 컴퓨터 화면을 유심히 보는 척했지만 눈으로는 량청의 모든 움직임을 은밀히 관찰했습니다. 아주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야 량청은 일어서서 비틀거리며 친용의 책상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의 손은 떨면서 주머니 속으로 들어갔고 천천히 작은 무언가를 꺼내 나무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그것은 봉지가 뜯긴 담뱃갑이었습니다. 친용은 즉시 그 안에 담배가 아님을 알아차렸습니다. 그 안에는 황금빛 털뭉치가 동그랗게 말려 있었습니다. 윤기나고 곱슬거리는 털 한 올 한 올이 량청이 처음 가져왔던 아이의 머리카락 샘플과 비슷했지만 분명히 머리카락은 아니었습니다. 마치 금기시된 것을 쥐고 있는 듯 친용의 손이 떨렸습니다. 당혹감, 두려움, 그리고 등골이 오싹한 느낌이 밀려왔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머리카락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동물의 털이었습니다. 그 순간 친용의 머릿속 모든 생각이 멈춘 듯 했습니다. 조사를 통해 얻었던 흩어진 단서들이 갑자기 소름 끼치게 연결되었습니다. 량청과의 대화들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비정상적인 불안감, 당황한 눈빛, 그리고 택배기사가 아이의 친아버지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을 때의 극심한 두려움까지. 그리고 마침내 친용은 량청이 진정으로 두려워했던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의 가장 큰 걱정은 아내가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웠다는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상상을 초월하는 다른 무언가였고 친용 자신조차 믿을 수 없는 진실이었습니다. 량청이 두려워했던 것은 그 작은 딸이 어떤 인간의 아이도 아니라는 것, 어쩌면 위위와 그녀가 늘 아끼고 돌보던 골든 리트리버 다바이 사이의 기이한 관계의 결과가 아닐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친용이 마주한 이야기는 더 이상 배신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진실의 경계를 넘어 인간 본능의 가장 어두운 영역과 심리적 뒤풀림의 세대로 들어섰습니다. 이때 두려움은 량청뿐만 아니라 친용의 마음까지 점령했습니다.
그는 이 끔찍한 비밀을 계속 파헤쳐야 할까 아니면 여기서 멈추는 것이 최선일까 고민했습니다. 친용이 황금빛 털뭉치를 손에 쥔 순간 그의 모든 생각이 거의 얼어붙는 듯했습니다. 등줄기를 타고 흐르는 어지러움은 그를 일시적으로 판단 능력을 잃게 만들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은 기묘한 공백 상태에 빠졌습니다. 아이가 손에 든 털 샘플과 유전적 관련이 있다는 생각은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지만 이성에 의해 빠르게 부정되었습니다. 사람과 개가 어떻게 아이를 만들 수 있단 말인가? 이것은 비합리적일 뿐만 아니라 자연의 모든 법칙에 완전히 어긋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량청은 이 털뭉치를 가져온 것일까요? 분명 그가 이성을 잃을 정도로 의심하게 만든 숨겨진 무언가가 있었을 것입니다. 친용의 마음속에 불안감이 솟구쳤고 그것은 그에게 진실을 밝히도록 강하게 부추겼습니다. 설령 그것이 센터의 규정을 어겨야 할지라도 고객의 사생활을 건드려야 할지라도 말이죠. 그래서 친용은 의도적으로 교묘한 방식으로 접근하여 량청이 숨기고 있는 것을 털어놓게 할 상황으로 그를 이끌었습니다. 친용의 유도 아래 량청이 털어놓은 이야기는 주변 모든 것을 멈춘 듯하게 만들었습니다. 알고 보니 아주 오래전부터 량청은 자신의 아내가 그들이 키우는 골든 리트리버와 수상한 관계를 맺고 있다고 의심해 왔던 것입니다. 위위와 량청이 처음 만났을 때 그녀는 량청의 아버지 못지않게 개에 대한 맹렬한 애정을 드러냈습니다. 한 번은 그녀가 량청이 일하는 개 농장의 의료구역에 끈질기게 들어가고 싶다고 요구했습니다. 이 의료구역은 특별한 곳으로 오직 관련자만이 출입할 수 있었습니다. 농장에서 키우는 개들은 두 종류로 명확히 나뉘었습니다. 식용견은 기준에 도달하면 도살될 개들이었고 반려견은 애견가들에게 판매되기 위해 조심스럽게 관리되는 귀한 품종들이었습니다. 이곳 의료 환경은 식용견에게는 거의 넘어설 수 없는 한계였습니다. 병에 걸리면 약으로 대충 치료되거나 통증 완화를 위해 주사 한 대만 맞을 뿐이었고 회복되지 못하는 개는 도태되었습니다. 반대로 반려견들은 전문 수의사에 의해 한 마리 한 마리 보살핌을 받아 최상의 건강을 유지했습니다. 이러한 모든 차별 때문에 의료구역은 농장의 금지구역이었습니다. 위위가 처음 그곳에 들어가고 싶다고 말했을 때부터 량청은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그로 인해 그녀는 며칠 내내 토라져 있었습니다. 그때 그는 자신이 너무 융통성이 없었고 미인을 기쁘게 해줄 줄 몰랐다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그녀의 간청에 량청은 양보하여 그녀를 안으로 데려가 한 바퀴 둘러보게 했습니다. 놀랍게도 의료구역을 나온 후 위위의 표정이 설렘에서 실망으로 빠르게 변했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량청은 그녀가 무언가를 찾고 있었지만 찾지 못한 것 같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며칠 후 위위는 다시 한번 그에게 빌라 주인의 다른 개농장들을 방문하게 해달라고 제안했습니다. 이때 량청은 그녀가 단지 놀러가고 싶고 관계를 돈독히 하려는 것이라고 생각하여 동의했습니다. 교회에 한 큰 개농장을 방문했을 때 위위의 눈은 통통하고 윤기나는 황금빛 털을 가진 골든 리트리버를 발견하고 갑자기 빛났습니다. 그녀는 즉시 그 개를 꽉 안고 마치 좋아하는 장난감을 발견한 아이처럼 집으로 데려가 키우겠다고 고집했습니다. 그 개가 바로 그들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은 다바이였습니다. 다바이를 집으로 데려온 순간부터 위위와 그 개의 관계는 설명하기 어려운 무언가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그 개를 마치 자신의 자식처럼 돌보았고 심지어 남편에게보다도 더 애틋했습니다. 처음에는 량청은 단순히 질투심을 느꼈습니다. 그는 위위가 하루 종일 애완동물을 어루만지고 귀여워하는 광적인 개 애호가 중 한 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더 자세히 관찰할수록 그는 뭔가 비정상적인 점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위위는 종종 다바이를 안고 낮잠을 자고 같은 식탁에서 밥을 먹었으며 심지어 입에서 직접 음식을 나눠주기까지 했습니다. 그 광경은 그가 떠올릴 때마다 몸소리치게 만들었습니다. 결혼하여 새 아파트로 이사한 후 량청은 모든 것이 변하기를 바랐습니다. 그는 아이를 가질 계획에 맞춰 더 나은 공간을 만들고 싶었지만 위위는 그가 집에 없을 때
다바이가 동반자가 될 것이라는 이유로 다바이를 데려가겠다고 단호히 주장했습니다. 량청은 어쩔 수 없이 양보했지만 이 결정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련의 사건들로 이어질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량청의 마음속 의심은 그가 위위가 애완견 다바이와 함께 선을 넘는 행동을 하는 것을 발견하면서 점차 커졌습니다. 모든 일은 어느 겨울날 그가 예고 없이 집에 돌아왔을 때 절정에 달했습니다. 위위가 가장 좋아하는 해산물계 요리가 아직 손에서 김을 내고 있었는데 량청은 멈칫했습니다. 침실문이 살짝 열려 있었고 그 틈으로 그는 위위가 아무것도 걸치지 않은 채 다바이와 함께 침대에 무릎 꿇고 있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 개는 헐떡거리고 있었고 그녀에게 바싹 달라붙어 있었으며 위위는 고개를 돌려 그와 마주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량청은 얼어붙었습니다. 거친 파도처럼 고통스러운 함정이 밀려왔습니다. 그녀는 방금 샤워를 마쳤을 뿐 오해라고 변명했지만 그는 마음속 깊이 믿을 수 없었습니다. 다바이의 눈빛에서는 그는 상상을 초월하는 진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날의 모든 의심은 결국 수많은 감정 샘플들이 다른 용의자들을 모두 배제하면서 확신으로 변했습니다. 다바이의 황금빛 털, 그것들과 아기 머리카락 사이에 소름 끼치는 유사성, 그리고 침실에서의 광경은 모든 것을 한계로 몰아붙였고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습니다. 량청은 다바이의 털 샘플을 채취하여 마지막 감정을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것은 그가 늘 피하고 싶었던 진실을 확인하는 마지막 검사가 될 것이었습니다. 그 아이가 인류의 상상을 초월하는 관계의 결과일까요? 두려움이 이성의 마지막 희미한 빛마저 가리는 짙은 어둠처럼 그의 마음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이전에 량청은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아이의 친아버지는 위위가 접촉했던 택배기사 같은 어떤 사람일 것이라고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어쨌든 다른 남자에게서 배신을 당하는 것은 그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모든 단서가 막다른 골목으로 이어지고 택배기사마저 용의자에서 배제되자 그가 애써 외면했던 진실이 눈앞에 나타나는 듯 했습니다. 양청 자신조차 감히 마주할 수 없는 마지막 가능성만이 남았습니다. 과연 아이가 위위가 키우던 골든 리트리버 다바위와 정말 관련이 있을까요? 이 생각은 량청의 머릿속을 끊임없이 맴돌았고 생각할수록 그를 점점 더 깊은 공황과 의심에 빠져들게 만들었습니다. 량청은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감정센터에 들어선 순간부터 친용은 인간과 개 사이에는 넘을 수 없는 생식 장벽이 존재한다는 부정할 수 없는 과학적 사실을 항상 강조했습니다. 두 종의 유전적 구조는 너무나 달라서 임신이나 공동출산은 완전히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다바이가 아니라면 그동안 위위와 접촉했던 모든 사람은 이미 용의자에서 배제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아이의 진짜 아버지는 누구란 말인가? 의심은 끝없는 악몽처럼 량청의 마음속을 파고들었고 그는 움직이지 않고 온몸이 굳은 채 설득력 있는 답을 간청하는 듯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친용을 계속 바라보았습니다. 다바이의 털 샘플을 감정할 이유는 더 이상 없었지만 량청의 텅 빈 눈빛과 고집은 친용이 차마 거절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그 불쌍한 남자가 오랜 강박에서 벗어나도록 돕겠다는 마지막 희망으로 친용은 생물학책의 한 단어 한 단어, 한 문장 한 문장을 그에게 끈기 있게 다시 설명해 주었습니다. 인간과 개 사이의 교배는 어떤 조건에서도 결코 존재할 수 없는 일이라고 명확히 하려 했었습니다. 반나절이 걸려 마침내 량청도 마지못해 그 사실을 받아들였습니다. 아이가 다바이와 유전적 관련이 있을 것이라는 의심은 더 이상 하지 않았지만 모든 것은 여전히 풀리지 않은 복잡한 매듭처럼 남아있었습니다. 아이의 진짜 아버지는 누구일까요? 이 질문은 영원히 답을 찾을 수 없는 의문으로 남았습니다. 친용과 령청은 희미한 불빛이 두 남자를 다른 감정으로 감싸는 방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한 명은 진실을 찾아 돕고 싶어하는 의사의 무거운 고뇌를 짊어졌고 다른 한 명은 배신의 고통과 가정을 파괴한 자를 찾을 수 없다는 절망을 견디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량청의 모호한 기억 속에서
위위가 다른 사람들과 접촉했을 만한 작은 세부사항 하나하나 모든 상황을 되짚어 보았지만 나타난 모든 이름은 차례로 지워졌습니다. 미용사, 동네 상점 직원, 가끔 그녀를 교회로 태워다 주던 택시기사 등 나타난 모든 얼굴에는 아무것도 의심할 만한 것이 없었습니다. 량청과 위위가 떨어져 살았던 4개월 동안 위위와 친밀하게 접촉할 가능성이 있는 모든 사람은 이미 확인되고 배제되었습니다. 남은 것은 공원에서 스쳐 지나간 시선이나 길거리에서의 우연한 대화처럼 아주 피상적인 접촉을 한 사람들 뿐이었습니다. 만약 그런 모든 사람들을 의심해야 한다면 그들은 수백, 심지어 수천 개의 샘플을 수집하여 비교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불가능한 일임이 분명했습니다. 무력감이 두 사람의 마음속에 스며들었습니다. 이야기는 이제 막다른 골목에 다다른 듯했고 진실을 찾는 길에는 한 줄기 희미한 빛도 남아있지 않은 듯했습니다. 친용은 근거 없는 의심에 계속 매달리는 것이 량청을 절망감에 더욱 깊이 빠져들게 할 뿐이라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친용은 근거 없는 의심에 계속 매달리는 것이 량청을 절망감에 더욱 깊이 빠져들게 할 뿐이라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그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량청의 당황한 눈빛을 자세히 보더니 작별 인사처럼 고개를 살짝 저었습니다. 그리고 사무실 전체가 침묵에 잠겼습니다. 량청은 미동도 없이 앉아 입술을 굳게 다물었고 그의 우울한 눈빛은 바닥에 고정되어 있었으며 넓은 어깨는 마치 슬픔의 하늘을 짊어진 듯 무거워 보였습니다. 담배 필터는 서서히 끝까지 타들어갔고 제가 떨어지려 하는데도 량청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친용은 깜짝 놀라 그에게 서둘러 끄라고 일깨웠지만 너무나 큰 고통은 그의 눈을 텅 비게 만들었고 생기가 전혀 없었습니다. 량청은 조용히 일어나 비틀거리는 발걸음으로 사무실을 나섰고 그 걸음걸이에는 한 줄기 희망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친용은 량청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무력감과 깊은 슬픔을 느꼈습니다. 센터에서 일하는 수년간 친용은 량청과 비슷한 상황에 처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는 자신이 이미 무감각해져서 이러한 비극에 익숙해진 줄 알았지만 어째서인지 이 남자의 모습은 이상하게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마도 두 사람의 나이 차이가 크게 나지 않았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같은 연령대의 남자들이 비슷한 좌절을 겪었기에 이 고통이 친용의 마음속 깊은 곳을 건드렸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그를 괴롭혔던 것은 아이의 치나바지에 대한 질문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는 점입니다. 결국 량청 가족의 행복을 파괴한 자는 누구였을까요? 시간이 흘러 그 사건은 수많은 다른 사건들 속에서 점차 잊혀갔습니다. 더 극적이고 복잡한 이야기들이 차례로 쏟아져 들어오면서 친용은 더 이상 량청과 위위의 운명에 대해 생각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나중에 겪게 될 상황들에 비하면 그들의 이야기는 광활한 바닷속 작은 모래 아래 불과했습니다. 반년 후 늦은 오후 친용은 한 고객과의 업무를 마쳤습니다. 서둘러 서류를 정리하며 집으로 돌아가려 할 때 그는 형님 부부가 시골에서 보내준 해산물게를 문득 떠올렸습니다. 온종일 친용은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게 요리를 맛볼 날을 기다려왔습니다. 그러나 그날 저녁이 영원히 잊힌 줄 알았던 이야기를 다시 불러일으키는 뜻밖의 만남을 가져다 줄 줄은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요? 긴 하루 일과를 마치고 친용은 서둘러 서류를 정리하며 집에서 편안한 저녁을 보낼 준비를 했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고대했던 향긋한 찜개 요리 생각에 그는 그 어느 때보다도 들떴습니다. 하지만 방을 나서자마자 갑자기 전화벨이 울리며 친용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화면을 보자 량청이라는 이름이 표시되어 그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만난 지 반년이 지났는데 그 남자가 이제 와서 먼저 연락해온 것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일까요? 친용의 머릿속에 한순간 의심이 번뜩였습니다. 혹시 량청과 위위의 이혼 절차에 문제가 생긴 것일까? 그의 머릿속은 빠르게 여러 가능성을 훑었습니다. 어쩌면 량청이 누구에게 털어놓아야 할지 모르는 속마음을 가지고 있어 그를 친구처럼 찾아와 이야기하려는 것일 수도 있었습니다.
아니면 그의 새 아내가 심리적인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친용의 도움을 청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 수도 있었습니다. 친용은 전화를 받았고 수화기 너머로 량청의 낮고 잠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는 숨길 수 없는 불안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는 아내가 심각한 정신적 문제를 겪고 있으며 그녀의 상태가 점점 더 나빠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량청은 친용에게 아내와 잠시 대화해달라고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그녀가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랐기 때문입니다. 이 말을 듣자 친용은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만약 량청이 예상대로 위위와 이혼했다면 그가 말하는 사람은 다른 여자여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왜 위위일까요? 친용은 호기심을 억제하지 못하고 확인하기 위해 자신도 모르게 물었습니다. 그가 받은 대답은 그를 완전히 놀라게 했습니다. 량청이 도움을 청하는 여자는 여전히 위위였습니다. 알고 보니 량청은 전혀 이혼하지 않았고 그동안 자신에게 그토록 큰 고통을 주었던 여자를 용서하고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놀라움에 할 말을 잃은 채 친용은 지난 반년 동안 그들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양청의 마음속에 여전히 너무나 깊은 사랑을 품고 있어 헤어질 수 없었던 것일까? 아니면 그들이 이해할 수 없는 복잡한 인연으로 묶여 있었던 것일까? 모든 의심을 제쳐두고 친용은 량청의 제안에 동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긴장감과 호기심이 뒤섞인 감정은 그가 집에서 따뜻한 저녁 식사를 즐기고 싶은 마음을 잠시 잊게 했습니다. 그는 이번 만남이 오랫동안 마음속에 품어왔던 궁금증에 대한 답을 줄지도 모른다고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량청과 위위가 사무실에 나타났습니다. 그들이 들어서자마자 친용은 두 사람의 대조적인 모습에 강한 인상을 받았습니다. 위위를 실제로 처음 본 그는 그녀가 상상했던 만큼 눈부시게 아름답지는 않았지만 그녀의 젊음과 균형 잡힌 몸매는 누구든 고개를 돌려 돌아보게 만들었습니다. 흉터투성이 얼굴의 량청 옆에 선 그녀는 마치 가시투성이에 먼지투성이 땅에 잘못 심어진 연약한 꽃처럼 보였습니다. 도저히 봉합될 수 없을 것 같았던 갈등을 겪었던 두 사람이었다는 것이 믿기 어려웠습니다. 량청이 위위를 품에 꼭 안고 자신의 몸으로 세상의 모든 끔찍한 일로부터 그녀를 보호하려는 듯한 모습을 보니 더욱 믿기 어려웠죠. 그의 다정한 눈빛, 모든 몸짓에서 느껴지는 소중함은 친용에게 눈앞의 광경이 터무니없게 느껴지도록 했습니다. 어떻게 아내의 외도를 의심하여 미쳐버렸던 남자가 자신을 배신한 사람을 그토록 다정하게 대할 수 있단 말인가? 위위 또한 남편의 어깨에 조용히 기대었고 그녀의 눈빛에는 연약하고 불안한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그들의 모습은 마치 거대한 폭풍을 겪으면서도 서로 손을 굳게 잡고 파도를 헤쳐나가는 연인처럼 서로 어우러져 있었습니다. 친용의 감정은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들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량청은 위위와 대화를 한 번도 하지 않은 것일까요? 아니면 지난 반년 동안 모든 쓰라림을 조용히 삼키고 그 진실을 마음속 깊이 묻어두었던 것일까요? 두 사람이 자리에 앉자 량청은 빙빙 돌려 말하지 않고 곧장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는 위위가 심각한 심리적 질병을 앓고 있으며 정신과 의사를 만나고 수많은 약을 복용했지만 모두 효과가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더 이상 기댈 곳이 없어 절망한 량청은 위위를 친용에게 데려왔습니다. 그는 자신들의 이야기를 듣고 공감했던 친용이 어느 정도 도움을 줄 수 있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량청의 눈에는 무력감과 고통이 역력했습니다. 친용은 그 안에서 매우 다른 종류의 아픔을 보았습니다. 더 이상 배신당한 남자의 분노나 격분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이 자신이 고칠 수 없는 병으로 매일 괴로워하는 것을 보는 안타까움과 고통이었습니다. 그가 감내하는 모습은 친용을 혼란스럽고 감동했습니다. 모든 의심을 제쳐두고 친용은 위위와 대화하기로 동의했습니다. 그가 그들의 이야기에서 듣게 된 것이 오랫동안 마음속에 품어왔던 질문들에 대한 답이 될 줄은 예상치 못했습니다. 위위는 극히 드문 심리질환, 즉 중증 동물 애착 증후군을 앓고 있었습니다. 이 증상은 정신적 착란과 동물에 대한 강박적인 상태로
그녀의 모든 생각과 행동이 동물에 대한 맹렬한 애정에 의해 영향을 받았습니다. 이 증후군은 위위가 단순히 개를 좋아하는 것을 넘어 상식과 예절의 경계를 넘어서는 행동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는 그녀의 어린 시절의 고통스러운 경험에서부터 마음속 깊이 뿌리내린 것이었습니다. 그녀의 부모가 이혼하고 그녀가 양어머니에게 맡겨졌을 때 위위는 양어머니와 양아버지로부터 매일같이 멸시와 학대를 견뎌야 했습니다. 식탁에 함께 앉지 못하게 하고 초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학업을 중단하게 하는 잔인한 행동들은 그녀가 겪어야 했던 일들의 일부에 불과했습니다. 그 매질과 고립은 위위를 사랑과 보호를 갈망하는 아이로 만들었습니다. 가장 고통스럽고 외로웠던 순간, 동네의 개들만이 유일한 위안의 원천이었습니다. 그나는 양어머니와 양아버지에 의해 삶의 어두운 구석으로 내몰릴 때마다 항상 그 충성스러운 친구들을 찾았습니다. 바로 그 기이한 유대감이 그녀를 돌이킬 수 없는 세계로 이끌었고, 그곳에서 동물에 대한 사랑은 통제할 수 없는 기이한 감정으로 왜곡되었습니다.